아, 일이 왜 이렇게 안 와? 너 오늘 차마 끊었냐? 이거 왜 안 와? 얘들아, 늦어서 정말 미안해. 왜 이렇게 진짜 늦게 바쁘라. 왔어? 빨리 좀 빨리 좀 다녀라. 한심하다, 진짜. 아, 일단 일까지 왔으니까 오늘 회의 시작할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게 한중일 협력에 대한 거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서로 했으면 좋겠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기왕이면 좀 따뜻하고 산뜻한 그런 주제로. 근데 나 좀 얘기해도 돼? 응. 근데 우리 어차피 한중일 관계 다 망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주제를 따뜻하고 산뜻한 것보다는 좀 다른 걸로 찾아보자. 그러면 역으로 어떤 점이 그 세 나라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거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과거사 문제 때문이 아닐까? 과거사 문제? 과거사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잖아. 그런 문제들이 앙금으로 남아서 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지 못하는 거 아닐까 싶어. 근데 프랑스하고 독일은 옛날에 여러 번 싸웠지만 지금은 엄청 친하잖아. 사이가 안 좋은 게 단순히 과거사 문제 때문이라고만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 그렇네. 과거사 말고도 뭐가 더 있긴 하겠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나는 세 나라의 분위기 차이도 생각을 해봤어. 한중일 문화가 다 다르고 지금은 정치 체제나 이념도 다 다르잖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어떤 거?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 혹은 이제 역사 때문에 쌓여온 그 국민 감정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게 요새 이제 인터넷상에서 약간 짱깨, 막 쪽발이, 막 그런 형식으로 그런 혐오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 유독 이번 2020년은 한중일 삼국 모두에게 혹독한 재난이 찾아온 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책을 논의하며 삼국 간의 협력과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시기였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한중일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정치 체제와 문화 차이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생겨난 국민 감정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최근 들어 한중일의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꺼리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죠. 누가 어떤 글을 썼는지 알 수 없다는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해 타국을 비논리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한국입니다. 이 글들은 포털사이티 뉴스의 댓글들과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쓰인 글들인데요.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게 쓰는 멸칭들이 고스란히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비난 쪽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니찬네루에서 쓰여진 스레딧과 댓글들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한국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역사에 대한 반성의식이 계류된 글들이 여럿 보이는군요. 다음은 중국의 환구시보입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로서 중국 공산당의 공식 신문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입니다. 특징으로는 다른 신문들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여기 제목들에서 느낄 수 있다시피 강경한 것을 넘어 타국에 대한 비난과 자칫하면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구가 여럿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 나태주의 명시, 불꽃입니다. 아주 짧은 시지만 이 시에는 우리 한중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 하네요. 바로 서로가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일 때까지
자세히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이해해주는 것 말입니다. 또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도 있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고와야 그걸 받는 상대방도 기분 좋게 우리에게 좋은 말과 행동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을 지금 상황에 맞춰 생각해보면 인터넷에서 흔히 쓰이는 혐오 표현은 곱지 않은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다른 국가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굳게 닫혀 열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요. 즉 서로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볼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겠죠. 혐오 표현들이 많은 인터넷상에 가는 말. 우리는 이를 어떤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할까요? 저희는 그 해답이 바로 비난에서 비판과 성찰의 태도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지럽게 펼쳐져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비난보다 정중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깔끔하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으로, 그리고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국가와 국민들 또한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한 번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 간의 진정한 가는 말과 오는 말이 아닐까요? 곱디고 온 가는 말과 오는 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와야 할까요? 저희는 그 신마리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한중일을 조금 더 깊고 넓게 생각해보았던 한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루이성 감옥에 갇혔었던 안 의사는 동양의 정세와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자신의 생각과 소망을 담아 동양 평화론이라는 유작을 낭비셨죠. 안타깝게도 완성되기 전에 안 의사께서 순국하셨기에 안 의사가 전하려던 바는 영영 알 수 없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순국 전에 안 의사와 일본 고등법원장이 나눈 대화에서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무려 100년 전, 그것도 다른 국가를 힘으로 찍어 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정당화되던 제국주의 시대에 안중근 의사는 모두가 공평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매우 현실적으로 제시해 놓으셨으니까요. 심지어 안 의사의 방법 중 몇 가지는 지금 서구권에서 나토나 유로화 등으로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3번인데요. 바로 안중근 의사가 연구한 평화를 위해 택한 방식이 바로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청년들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형제의식을 가지고 연대하게 되기를 바란 것이죠. 결국 안중근 의사의 뜻은 간단합니다. 서로의 국가가 예뻐 보일 때까지 자세히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즉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그를 위한 노력 하나하나가 끊어질 듯 위태위태한 삼국의 관계를 붙이는 접착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그럼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EU와 아세안을 아시나요? 보통 각 지역의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기구는 국가들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짓는 편이죠. 그렇다면 혹시 동아시아 연합기구 혹은 동양협력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를 들어보셨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한중일을 묶어주는 기구, 즉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그런 이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는 우리 스스로부터가 한중일 3국을 하나의 동아시아, 더 나아가 동양이라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생각하기보다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세 나라로 쪼개어 생각하고 약간의 양보를 동반한 상생보다 국익이 훨씬 중요시되는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언젠가 그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동아시아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정말로 삼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협력과 상생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부터 조금씩 타국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을 줄이고 서로를 향해 고운 말을 쓰고 가끔은 오직 우리만을 위한 국익보다 서로를 위한 양보를 해준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그리고 마침내는 그 나라까지도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를 향한 고운 말,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여러분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영원한 평화와 협력을 향한 한 걸음이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